이제 679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283.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있죠. 자, 이 두 개는 더해주면 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2억 원이 있고, 자, 장부상 접대비 내역이 판관비 거가 2,100만 원인데 전부 다 1만 원 초과고 개인 카드고, 우리 접대비 제조 경비도 4,400인데 전부 다 1만 원 초과분 라인에 있고 개인 카드가 400만 원 신용카드 미사용액이고, 자,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300만 원이 한 건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지금 전부 다가 2,100만 원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300만 원은 빼줘야 되겠다. 그죠? 기준금액 초과에서는.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미사용에서는 빼지 않겠죠? 빼려고 해도 금액 모자라네. 자, 위 표와 별개로 판매거래처에 경조사비 50만 원 한 건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 판관비로 계정 처리하였다. 그러면은 위 금액 별도로 또 50만 원 더 적혀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현금으로 한 건인데 50만 원이니까 기준금액 초과에다가 신용카드 미사용도 다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일단 이건 다 들어와 있네. 50만 원도 들어와 있고 2,100 그리고 3,400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2억이었고, 자, 그리고 우리 수익 금액이 8억 3천만 원에 13억 9천만 원이고, 그러면 얘는 22억 2천만 원이 전체 수익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300만 원 판관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빼주고, 그럼 여기에서도 300만 원을 빼서 1,800만 원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하셨죠? 예? 판관비 거 맞았죠? 300만 원이 한 건이니까 여기서 300만 원 빼는데 여기서는 안 빼죠. 뭐 뺄 수도 없고.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자, 이걸로 끝났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이번엔 접대비가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이거 써도 되겠죠. 자, 쓰고 금액 300만 원 상여.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액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는 거 550만 원.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모든 문제가 한도는 다 틀려요. 답 뒤에 적혀 있는 거는 한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자, 또 하나 더 738페이지. 자, 그리고 회사가 1288. 우두전자로 가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 없다. 어떻게든 지금 얘는 34억이고 특수관계인간에 대한 매출액이 5억 원이고, 그죠? 항상 문제 풀 때 전부 다 문제 읽고 입력을 하세요. 시험 볼 때는 잘못 입력해 놓고 내가 입력해 놓은 거를 수정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접대비, 현물 접대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광고 선전비라고 적혀 있는 거고 시가 6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6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장부상 접대비는 1만 원 이하도 있고 1만 원 초과도 있는데 임직원 카드는 전부 다 신용카드 미사용액이고,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에 8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건당 1만 원 초과 금액이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럼 기준금액 초과에만 써주면 되겠네요. 법인카드 다 잘 썼으니까. 자,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액은 하나의 세무조정하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몇 개 풀다 보니까 패턴은 비슷하죠. 자, 전체 불러오기를 하고 특수관계인간의 매출액이 5억 원이 있고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하니까 34억 원이고, 다음 우리 2번 바로 옆에 쓰면 광고 선전비로 판관비가 660만 원 있고, 다음 우리 장부상 접대비는 여기 제대로 잘 적혀 있네요. 2,400 중에 300, 1,700 중에 200 잘 들어와 있고, 다음 복리후생비 판관비에 800만 원이 있고 얘는 전부 1만 원 초과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800만 원 써줘야 되고, 그런데 법인카드 썼으니까 여기 쓸 건 없죠. 신용카드 등 사용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입력 다 끝났으니까 조정 등록에 가서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거,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렇게 하면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 뒤에 기출 문제 있는 거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 패턴 가지고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오는 패턴이 무조건 여기 수익금의 조정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퇴직연금, 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예한 거하고, 자,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와요. 지금까지 시험 패턴 나오는 거.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만 나와요. 더 많이 하는데. 그럼 서식이 간단해요. 왜냐면 뒤쪽에서 나와야 될 게 또 한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서식이 엮여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간단한 거이기 때문에 쉬운데 물량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서식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있죠. 자, 그럼 우리 먼저 교재 다시 쭉 들어와서 472페이지를 펴시고, (472페이지)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볼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실 게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가 회계 기준에서는 정책의 변경인가요? 추정의 변경인가요? 그럴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인세도 만지고 있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면 정책의 변경이겠죠? 그럼 이걸 왜 중요한 변경이고 회계에서도 정책의 변경이고 법인세법에서도 이야기하냐면 기말 재고자산 평가는 매출 원가하고 반비례하는 거죠. 많이 팔리면 작게 남고 많이 남으면 작게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금액만 수량은 똑같은 건데 금액만 움직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그럼 매출 원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익이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얘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하면 잘했구나 적법하기 잘했어라고 끝날 거예요. 신고 안 하고. 이게 제일 노멀한 방법이잖아. 그죠? 근데 첫 번째 신고할 때 이 방법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하면 또 그 방법으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경 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이전에 해야 돼요. 한마디로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기존 방법대로 올해는 해야 되고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설립할 때에 첫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변경 신고를 하는데 변경 신고로 후입 선출법으로 할 건데 이 변경 신고를 우리가 9월 1일 날 변경 신고를 했다면 후입 선출법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10월 1일 날 신고했다면 이때는 올해는 총평균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적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30일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9월 30일 이전에 하면 변경 신고한 후입 선출법으로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신고하면 올해는 총평균법이고 내년부터 후입 선출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장부에다가 우리 후입 선출법으로 해버린다면 선출법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 변경이라 그래요. 임의 변경.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임의 변경. 그럼 임의 변경이면 이 사항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법상 신고한 금액 있죠? 얘가 지금 세법상 신고되어서 해야 되는 평가 방법이잖아. 이 방법하고 선입 선출법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하고 후입 선출법하고 이 둘의 차이를 세무조정해 버릴 거예요. 총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두 개 비교해서 큰 금액을 우리 후입선출법 지금 장부에 쓴 방법하고 비교해서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착오에 의해서 저처럼 덤벙거려서 평균법으로 했는데 금액이 틀린 거야. 그런 건 임의 변경으로 안 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 착오로 우리가 금액의 차이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임의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의 변경 아니라는 건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하는 행동을 안 할 거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선입선출법 간에 금액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걸로 우리한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예 딴 방법 썼잖아. 선입선출법을 써서 두 개 비교되도록 만들 건데, 이런 경우는 선입선출법 간에 금액을 안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임의 변경이 아니지만 차이가 났죠? 차액은 조정하는 거예요. 차액은 세무 조정은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래? 케이블이 이제 슬슬 안 좋아지나 봐. 자, 그래서 차액 세무 조정은 하는데 우리 임의 변경으로 선입선출법하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무 조정하는 용어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그 세무 조정할 때 중간에 의미 통하게 글 쓰는 거는 뭐 적당하게 의미만 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의미는 당연히 통할 건데 쓰는 용어도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거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액하고 봤을 때 세법이 생각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지금 법인세법은 장부가 항상 적혀 있는 거고, 이걸 세법한테 맞춰주는 조정을 하는 거죠.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그럼 기말재고자산이 더 많다는 건 매출원가가 더 낮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 똑같은 이만큼의 양동인데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건 이만큼 원가란 이야기고, 근데 기말재고자산이 이만큼 더 많이 남았다는 건 매출원가는 반대로 작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익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가산 조정이 되게 될 건데, 자, 이건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컴퓨터에서는 플러스로 나오면 가산 조정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차감 조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무 조정을 가산 조정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쓰는 표현이, 자,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이라고 표현할 거고 제품이 제품에 표현할 거예요. 원재료 원재료. 그럼 얘를 평가를 했죠. 회계가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회계가 장부에 작게 했죠. 그래서 이때는 가산조정 입금 산입인데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너 작게 했어. 그리고 얘는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얘는 소진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차기에 자동 추인될 거예요. 자동 추인. 자, 자동 추인 전에 한 게 뭐 봤죠? 그렇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자동 추인될 거라 그랬죠. 이제 재고자산도 평가감, 평가정 이런 조정 나온 거는 차기 되면 무조건 자동 추인이에요. 그럼 차기에 얘는 반대로 송금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얼마 마이너스 유보 감소다라고 해서 추인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장부가 세법보다 더 크다면 기말재고자산 쓸 수 있도록 우리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더 크다면, 그럼 우리는 너 자산 추리고
그럼 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했다고. 평가증. 그리고 차감조정, 유보 발생이라고 해둘 거고, 그럼 차기에 자동 추인되어서 가산조정으로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 유보 감소로 될 거예요. 유보 감소. 근데 제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 서식 말고 다른 서식이나 이런 데서 전기 자적을표에 재고자산 평가감 얼마가 있다 이것만 딱 말해요. 그럼 이걸 보고 가산조정인 줄 알아야 차감조정을 할 거고, 차감조정인 줄 알아야 가산조정할 거잖아요. 그럼 이 글자 보면 작게 해서 높였구나 생각하면 가산조정이었으니까 올해는 차감조정 추인할 거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가증, 저기서 많이 해서 줄였구나, 차감조정이었으니까 올해는 자동 추인할 건데 가산조정 올 거다. 그래서 이 말의 기준 가지고, 말만 가지고도 뭐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평가감, 평가증, 이 표현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얘가 이거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야. 자, 그럼 우리 바로 서식으로 가봅시다. 자, 9200번 가고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첫 번째 네모박스에서는 우리가 평가 방법을 어떻게 신고했냐, 그리고 장부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는 걸 쓰는 건데, 자, 첫 번째 여기에 신고일하고 신고 방법하고 쓰는 칸 있죠. 자, 우리 유가증권 평가를 안 할 거예요. 여기는 세법상 평가 방법이고, 그리고 이 평가 방법을 아래쪽에 쓸게요. 이 평가 방법을 신고한 날을 쓸 거예요. 지금 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평가 방법 있죠? 지금 여기에 쓰는 게 세법이 올해 거는 어떤 방법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늦었으면 기존 거 써야 돼. 그럼 기존 거 신고했던 날, 옛날 날짜. 그럼 변경했는데 9월 30일 이전에 잘했으면 그 날짜, 그 평가 방법 쓸 거니까 그 날짜로. 그럼 무신고했다면 당연히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한 날 없겠죠. 그리고 신고 방법도 무신고라고 쓸 거예요. 무신고. 그럼 4번에 평가 방법 적혀 있는 거, 여기는 우리 회계 장부상 평가 방법이에요. 회계 장부의 평가 방법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동그라미가 될 거고, 일치하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부. 근데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에 했다. 그럼 첫법 한 거예요. 무신고면 선의선출법으로 갈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쓰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 재고자산 평가는 제품, 원재료, 그리고 우리 제공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품 A, 제품 B는 다른 방법 못해요. 근데 또 이론상으로는 작업장별로는 또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방법 쓸 수 있어요. 작업장 장소가 다른 거. 작업장별로는. 그래서 이걸 작업장
그리고 항목별 우리가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제품 종류별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거고. 자, 다음 이제 그럼 아래쪽에 제품이다 뭐다 이렇게 쓰겠죠. 쓰고 나서 분명 뭐 규격 단위 수량은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쓸 건데, 자 오른쪽에 가보면 자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회사가 장부에 쓴 거예요. 얘는 회사가 장부에 쓴 걸 여기에다가 금액이 들어오도록 쓰는 거예요. 수량 알려주면 단가 써야 되는 거고, 수량 안 알려주면 그냥 금액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법상 신고한 방법의 금액을 쓰겠죠. 그럼 세법상 신고한 방법 금액 쓰는데 무신고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적이 없잖아요. 무신고는 쓸 일이 없겠죠. 그럼 자 우리 피포가 얘가 뭔 뜻이죠? 피포? 그렇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선의선출법이죠. 선의선출법을 여기 쓰는 경우는 우리 K11 친절하게 대놓고 적어놨어요. 무신고이거나 임의 변경일 때만 쓴다. 그럼 그 외에는 여기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는 여기 안 쓰니까 장부에 쓴 거랑 선의선출법이랑 일치하면 조정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쓸 거니까. 그런데 임의 변경이면 장부에 쓴 거 원래 신고한 대로 하면 얼마이다. 선의선출법은 얼마이다 쓰면 우리 컴퓨터가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찾아서 인식해서 얘 둘이 하고 또 비교해서 조정액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전기 우리가 조정했던 내용 있죠. 그러면 자적월표에 이런 내용 있다란 말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알아서 오랜 자동 추인하는 거예요. 자동 추인. 가산 조정이었으면 차감 조정, 차감 조정이었으면 가산 조정으로, 그리고 유보 감소로 그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 문제를 보고 입력해 봅시다. 자, 먼저 평가 방법 신고 사항 및 실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제품 및 상품에서 2020년 11월 2일 일단 날짜부터가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올해 11월 2일 날 신고했다고? 올해 설립한 것도 아닌데. 그럼 신고 총평균 뭐 평가 후에 적혀 있는데, 제품은 2017년 3월 31일 신고한 총평균법을 2020년 11월 2일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한. 그럼 지금 얘는 늦었죠. 올해는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총평균법으로 쓸 거고 신고한 날짜도 이 날짜를 쓸 거예요. 올해는 얘는 늦었기 때문에 차기에 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평가한 거는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했다고 적혀 있네요. 자, 다음 제공품은 무신고했고 후입선출법이고 원재료는 총평균법. 잘했네요. 자, 재고자산 품목별 평가 금액 단가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전기 제품 평가감 300만 원. 자, 이 문제는 친절하게 입금 산입 조정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차감 조정 가서 우리는 평가감 유보 감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제품에 대한 거는 쭉 입력하면서 보면 되니까, 제품 회사 계산액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이며, 지금 여기 회사 계산액에 제품의 금액이 후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이래요. 그래서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후입선출법 없잖아. 그리고 우리 원재료 의뢰 총평균법 평가액과 회사 계산액의 차익은 단순 계산 착오에 의한 금액. 이거 이야기 하나 보다. 얘하고 지금 얘하고 금액 차이 나죠. 얘가 단순 계산 착오래요. 그럼 임의 변경 아니니까 선의선출법으로 비교하는 건 안 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나오면 그 차이는 조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첫 번째 제품은 2017년 3월 31일 날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거 4번 이걸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했어요. 적법하지 않으니까 자, 얘는 X가 되고 비고는 써도 되고 아니 안 써도 돼요. 안 쓰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뭐 임의 변경 뭐 이렇게 쓰거나 막 선의선출법 쓸 거다고 오버하는데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반제품 제공품은 신고한 적 없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위로 올리시면 무신고가 있죠. 0번에 그럼 0번 무신고. 근데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맞죠? 평가 후입선출법이라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이고 그러면 얘도 틀렸고 원재료는 2017년 3월 31일 날 총평균법을 했고 총평균법에서 적법하다. 얘만 동그라미 나왔네요.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와서 제품 A, B, C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제품 A 다니는 개 수량은 800. 자, 다음 이제 단가는 회사 계산한 거 먼저 써야 되겠죠. 회사는 개당 7만 원이라고 했고 그럼 세법상 신고한 거는 총평균법이죠. 그럼 총평균법은 6만 5천 원이고 임의 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은 6만 원이고 근데 선입선출법이 더 작아서 우린 총평균법과랑 비교해서 400만 원 줄여야 된다라고 나왔죠. 근데 지금 제품이 3개잖아. 우리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별로 할 거니까 3개 다 입력하고 조정할 거예요. 자, 그럼 또 제품 B 개 1100원 1100개 단가 6,000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총평균법은 6만 2천원 선입선출법은 6만 5천원. 자, 이번엔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선입선출법이 많이 크죠. 다음 또 제품 C 개 900개 회사는 단가 4만원 세법은 44,000원 총평균법 선의선출법은 5만원. 자, 그럼 이제 제품 거는 다 썼죠. 그럼 제품 거에 마이너스 400 플러스 550 플러스 900 순회 가니까 1050만원인가 봐요. 그럼 1050만원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제품하고 원재료는 있어요. 자 F4번 눌러서 제품이라고 제자 쓰면 제품 평가감이라고 있죠. 제품 평가감 1050만원 유보 발생. 하셨나요? 자, 다음 우리 제공품 얘는 가, 개 8천. 자 일단 회사는 28,000원으로 장부했었는데 자 세법상 신고한 금액은 얼마죠? 제공품 무신고니까 없죠. 비워놓고 그럼 선의선출법 32,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3,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3,200만 원 가산 조정해야 되겠죠.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제공품은 없어요. 직접 써야 돼요. 그럼 제공품 평가가 3,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가 유보다.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이제 원재료 값 킬로그램 7,000개 19,000원 개당. 자, 세법이 상신고한 거는 얼마죠? 총평균법 19,000원이죠. 그럼 선의선출법은 안 쓰고 일치하니까 다음 원재료 을 킬로그램 5,000 8,800 9,000. 자, 틀리지만 임의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100만 원은 조정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원재료 평가감 플러스 나왔으니까 올려라는 거니까 조정 가서 4번 눌러서 원재료 평가감 있죠. 금액 100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지금 우리 표 위에 전기 제품 평가감 있죠. 전기 거 차감 조정에 와서 F4번 누르고 또 제품 제 쓰면 전기 제품 평가감이라고 있죠. 이거 추인하기 위해서 그럼 유보 감소로 300만 원 쓰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45는 역대급으로 쉽게 나온 거. (645) 1289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를 토대로 올바른 세무 조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및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당초 적법한 신고 기간인 2007년 3월 31일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6기에 기말 상품을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했으며 그 금액은 70만 원이었다. 자, 후입 선출법으로 회사가 후입 선출법 평가한 거죠. 자, 제대로 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다면 기말 상품 가액은 80만 원이고 그럼 임의 변경이니까 필요한 정보 주네요. 선의 선출법으로 했다면 50만 원이었을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가서 상품만 있으니까 자, 이거 신고한 날은 2007년 3월 31일이고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인데 우리 회사가 후입 선출법으로 신고했대요. 적법하지 않죠. 그럼 아래에 와서 자, 상품인데 자, 다른 금액 없고 자, 회사는 후입 선출법으로 해서 금액을 70만 원으로 평가했고 세법상 신고한 금액인 총평균법으로 한다면 80만 원일 테고 선입 선출법으로 한다면 50만 원일 거다. 지금 적혀있는 대로 다 썼죠? 그럼 이제 우린 얘가 크니까 우리는 10만 원 가산 조정 나온 거 가지고 F3번 조정 등록 가서 우리는 F4번 눌러서 상품 평가감 10만 원 유보 발생. 아, 우리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이러고 6점이면 이건 일반 전표 2개보다 맘에 낫다. 그죠? 자,
690페이지 갑시다. (190페이지) 회사는 1284. 문제부터 볼게요. 자, 7기 사업년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할 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할 것. 자, 제품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도 했네요. 잘했네요. 다음 재금품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했고 무신고고 2020년 10월 30일에 재금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자, 무신고였다가 무신고 때는 어떤 방법 써야 된다라고 했죠?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른 방법 하고 싶으면 똑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이전인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10월 30일로 했으니까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는 건 늦었죠. 그죠? 얘는 그대로 올해는 무신고예요. 무신고. 자, 원재료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고, 그럼 잘했죠. 그런데 착오로 인해서 30만 원 과소평가했다. 착오로 한 거는 임의 변경은 아니고 30만 원 세무조정만 나오겠네요. 그럼 제품과 원재료는 둘 다 법인세 신고 기간인 2015년 3월 31일에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적혀 있네요. 얘네도 신고한 날짜 알아야 되니까 얘는 무신고니까 상관없고. 자, 그럼 바로 가서 제품은 2015년 3월 31일 날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했고 잘했죠. 두 번째 제공품은 무신고했고, 그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지 알겠나요? 자, 보면 제공품 655로 했죠. 650이죠. 회사 평가액이 총평균법이 650만 원이죠.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원재료는 2015년 3월 31일 날 총평균법 했고 총평균법으로 해서 적법하게 제대로 잘했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은 회사는 9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세법상 신고한 선입선출법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잘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다음 제공품은 회사는 650만 원 했어요.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얼마죠? 무신고니까 0원이고 무신고잖아요. 제공품은. 그죠? 그럼 우린 선입선출법이 75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가산 조정해야겠네요. 이겼죠? 다음 원재료 220만 원이라고 했고, 다음 세법상 신고된 금액은 우리 총평균법이죠. 250만 원. 그래서 차이 나는 30만 원만큼 올려만 줄 거죠. 임의 변경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개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제공품은 직접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없으니까. 그럼 제공품 평가감 금액 방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다음 원재료 평가감 30만 원 유보 발생. 이제 한 개 더 풀면 얘는 끝이니까 하나 더 풀고 쉽시다. 737페이지 회사는 1288. 자, 문제 내용 볼게요. 자, 일단 뭐 얘는 단위당 단가로 전부 다 하라니까 수량이랑 얘가 단가라고 본다는 거죠. 이 금액은 단위당 단가라고 한다 적혀 있으니까. 자, 제품 가나다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 있고, 자, 1번 자료 볼게요.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2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일단 전부 다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었네요. 그럼 2020년 9월 10일 날 제품 가액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그럼 이걸로 인정이 되죠. 9월 30일 이전에 했잖아요. 다음 두 번째 10월 20일 날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했다. 얘는 늦었죠.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안 되고 기존대로 총평균법으로 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여기 내용 전부 다네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가서 자, 먼저 제품. 자, 제품은 동그라미 이번에 올해 2020년 9월 10일 날 선입선출법으로 했죠. 그죠? 자, 그럼 장부상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이 글자 못 믿으면 금액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글자 못 믿으면 금액으로. 그럼 총평균법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네. 왜 굳이 바꿔가지고 바꿔놓고 옛날 방법 평가했어. 얘는 이상한 애야. 그죠? 자, 그럼 제공품은 뭐 특별한 말 없죠? 그러면 얘는 2012년 1월 2일 날 총평균법이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이네요. 그럼 여기는 잘했어요. 다음 원재료는 10월 20일이라서 늦어서 기존 2012년 1월 2일 날에 총평균법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200원 후입선출법이죠. 후입선출법으로 해서 얘도 틀렸네요. 자, 그럼 이제 제품 자, 수량이 10개인데 자, 회사 장부에는 2,000원이라고 했고 세법상 장부에는 선입선출법 1,800원이고 이미 변경이니까 여기에도 선입선출법 써줘야 되겠죠.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써주는 거예요. 다음 제공품 20개 장부에는 1,500원 세법도 1,500원 총평균법 일치하니까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고 다음 우리 원재료 수량 15개 제가 왜 계속 금액에 쓰고 있지? 죄송해요. 이게 단가라 그랬죠? 문제에서 단가라 그랬죠? 금액이 아니고 다 단가인데 제가 금액에 쓰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원재료는 장부에 1,200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거는 얘는 총평균법이니까 1,000원이고 선의선출법은 그죠? 선의선출법은 900원이고 그래서 3,000원 조정해 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 두 개 둘 다 마이너스 뜬 거는 차감 조정 평가증. 여기 와서 먼저 제품 거 제품 평가증 2,000원 유보 발생. 다음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전부 다 끝났네요.